네, 반갑습니다. 반가. 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이어서 2차적으로 좀 그때 얘기 안 했던 얘기들 위주로 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이 요즘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난번엔 제가 재무 구조 위주로 좀 분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도대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바이오 시밀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의 현재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요거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그 기업 분석이라는 의미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그 얘기부터 드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항체 치료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주요 제품 현황, 그래서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바이오 시밀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램시마, 거의 뭐 셀트리온의 대표 주작격이죠. 그래서 요 램시마란 게 있는데 요건 물론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근데 요거는 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바이오 시밀러도 복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종의 그 뭘 복제했냐?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아시죠? 그 다국적 제약사 거기서 만든 레미케이드라는 그런 그 약이 있는데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하 주사형으로 복제한, 그러니까 그 뭐 피하 주사라는 것도 지난 시간 이미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주입을 하는 형태인데 요 약을, 그래서 피하, 우리 피부에 보면 겉으로 보이는 표피층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진피층이 있습니다. 진피층은 눈으로 안 보이죠. 그 진피층에다 주사기를 찌르는데 45도 각도로 콱 찔릅니다. 찔러가지고 이제 약물을 투입하는 건데 그 피하 주사라는 것은 그 진피층, 우리 피부 조직에다가 주사를 하는 그런 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 주사형으로 복제를 했어요. 레미케이드를 셀트리온이. 그래서 그 피하 주사형으로 복제한 바이오시밀러다. 레미케이드는요, 그 루마티스 관절염, 그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루마티스 관절염이죠.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건선성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요 레미케이드가 2015년도 한 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 매출이 약 12조 원. 아, 대단하죠. 12조 원어치가 팔린 약품이에요. 그래서 램시마는 이 레미케이드하고 비교하면 효능과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30 내지 40%가량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럼 자, 자가면역 질환이란 게 뭐냐? 자가면역 질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또는 양쪽 모두에 의해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처럼 면역계의 자가 항원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을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즉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에 어떤 그 세균, 즉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물리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면역 세포가 그 정상 세포를 그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세포로 그런 인식을 잘못 인식을 해버려 갖고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정상 세포를 자기 동료를 막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데 이건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다. 또 앞서 얘기했죠. 크론병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크론병은 뭐냐 그럼 만성 급성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다. 그래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서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다. 또 무서운 병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그맨이 이거에 걸려서 지금 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외로 크론병 환자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하고는 좀 다른데요.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을 한다.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크론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 또 뭐냐 그럼 신경계통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신체 기관에는 체내에는 신경, 체외는 눈,
여기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일어나는데 주로 증상은 요약하면 감각 및 운동의 마비가 되고요. 시신경에 염증이 생긴다.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램심하고요. 두 번째 또 주요 제품이 그 셀트리온에 허주마라는 게 있습니다. 허주마. 이건 유방암 치료제에 관련된 바이오시밀러인데요. 허주마도 신약이 있죠. 신약 원래 오리지널 약이. 그리고 로슈 아시죠? 다국적 제약사 로슈. 로슈가 판매하는 허셉틴. 이 유방암 치료제예요. 허셉틴의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다. 그래서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항암제라고 봐야겠죠. 항암제,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룩시마라는 그런 주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혈액암, 그 흔히 백혈병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혈액암 등의 치료에 쓰는 로슈에서 개발한 맙테라라는 오리지널 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복제한 바이오 의약품, 이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다. 그래서 이것도 항암제죠. 항암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외에도 셀트리온은 현재 총 9개의 무려 9개의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셀트리온이 주로 이 세 개, 램시마, 그다음에 허주마, 그다음에 트룩시마, 이거가 이제 세 개가 주요 제품이었고 이쪽으로도 그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던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는 현재 그 혈장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가 이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먼저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즉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완치된 사람들로부터 혈액, 피를 뽑아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그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전 이런 걸 혈전 이런 거를 다 싹 다 제거하면 약간 끈적끈적한 점성을 이루는 그런 약간 우유빛깔의 그런 약간 노란기도 띠면서 그런 액체 성분만 남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확진자들에게 주사를 통해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항체 치료제. 근데 이거 이 혈장 치료제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일단 약효 효능을 떠나서 그 이 혈장 치료제를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건 왜냐면 일단은 그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소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치된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확진자가 뭐 1억 명, 10억 명, 100억 명 막 마구마구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겨울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한계, 단점이 있다. 대량 생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항체 치료제는 뭐냐 그럼, 말에서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뜻을 좀 파악을 해봐도. 그럼 항체가 뭔지 또 알아야겠죠. 항원, 항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항체라는 거는 면역계 내에서 항원의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을 얘기한다. 그럼 항원은 뭐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 신체 내로 침입하는 그런 나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원의 자극, 항원이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하면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항체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냐? 그럼 항체는 항원, 즉 세균, 즉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감염하거나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분자에 우리가 들러붙어요. 항체가. 즉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시켜갖고 중화를 시키거나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를 내뿜는데 그 독성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중화시킨다고 하는데, 중화를 시키거나 항체는 즉 필수 분자들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그렇죠? 중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들 또는 이들, 즉 그 세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를 깨움으로써 면역계의 다른 요소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요, 그 보면은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했나?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럼 항체가 뭔지는 알았잖아요. 그럼 항체 치료제는 이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인데, 이 중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가 중화 항체.
중화항체를 만들어, 그러니까 중화한다는 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내뿜는 독소를 약하게 만든다, 약하게 약화시킨다. 그게 중화시킨다, 중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는 동물로부터 얻지 않고요. 시험관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인위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근데 만약에 돌연변이, 즉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갖고 프로그램으로 비유하자면 오류가 난 겁니다. 오류를 일으키면 이 항체 치료제가 무용지물이 될 공산도 좀 크다. 왜냐하면 스파이크 단백질부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항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구나 하고 그걸 먼저 인지를 먼저 해야 가서 물리치는데 그 인식이나 인지를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 보면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몇천 배, 몇만 배, 몇 조 배로 확대를 시켜 놓은 거죠. 우리 눈에는 워낙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돌도돌한 막 돌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돌기.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 세포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감염시키는 기본 원리는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랑 우리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보면 수용체란 게 있는데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치 열쇠로 뭔가 현관문을 열듯이 딱 열리는 거죠. 세포막이 싹 열려요. 그러면 그 사이로 뚫고 삐집고 들어가 가지고 수없이 자기 복제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 복제를 해 가지고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또 독소를 마구마구 내뿜어요. 아까 제가 중화한다 뭐 그런 얘기할 때 개념은 말씀드렸죠. 독소를 마구마구 내뿜어 가지고 그렇고 나서 이제 그 세포 전체를 다 감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바깥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을 또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 세포의 막에 있는 수용체와 또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그 세포 안으로 또 들어와서 또 다른 세포를 또 감염시키고 자기 복제를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세포들을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중화 항체라는 거는 이 쉽게 얘기하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 스파이크 단백질에 중화 항체가 들러붙습니다. 그래갖고 그 세포막과 결합을 아예 못하는 거죠. 못 시키는, 결합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런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항체 치료제가 그런 기본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항체 치료제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이 먹는 약으로 대부분의 합성 의약품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아스피린 같은 거죠. 그런 그 합성 의약품은 주로 먹는 약, 그죠? 우리가 물과 함께 알약 형태로 돼 있어 갖고 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먹는 약 형태로 만드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주사 치료제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불편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항체 치료제 단점이. 그리고 항체 치료제의 개발 원리, 항체 치료제를 지금 뭐 셀트리온도 만들고 있지만 타 회사들도 항체 치료제 개발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항체 치료제 개발 원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치자의 혈액 속에 있는 항체를요. 그 항체를 내는 B세포란 게 있답니다. B세포에서 항체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단일 클론 항체로 시험관 내에서 이거 왜 또 나와? 시험관 내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약으로 쓴다. 그런 게 기본 원리래요. 개발 기본 원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너무 기업 분석 위주로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저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장점, 뭐 가능성,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돼서 항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기본 원리, 항체가 또 뭔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그냥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쯤으로 하고요. 주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주가를 제가 지금 시간이요. 오늘 날짜가 2020년 12월 9일이고 시간이 오후 4시 52분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오늘 종가가 35만 3,500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2020년 12월 8일 날 13.26%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가 35만 원으로 끝났었는데 어제 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도 많이 달린 형태고 아랫꼬리도 좀 말린
그 많이 달려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거래량은 어제 12월 8일보다는 거래량이 약간 살짝 줄었죠. 그래서 이거는 윗꼬리 아랫꼬리, 특히 아랫꼬리가 더 길습니다. 길어요, 아랫꼬리가. 그래서 이건 밑에서 누가 쭉 받쳐서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그 이동 평균선을 보면 5일선이 21선에 살짝 닿을 듯 했다가 쭉 끌어올렸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뭐 주가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전망은요. 지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매수 및 매도 관련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오늘 시간이 좀 15분이 넘어버렸네요.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단타 치듯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라 그렇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셀트리온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안심하셔도 됩니다.